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건강을 오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두가 다 우리 치아의 상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뭐 치과에서도 우리가 이 상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치아가 상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결국은 오랫동안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건강한 치아로 건강하게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상실 치아를 수복하는 방법입니다. 최혜진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네. 원장님 자리 나오셨네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 제가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연세가 들면서 치아가 아프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기초적으로 이런 건강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면 치아 건강, 전신 건강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원장님? 네, 치아는 음식을 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양 섭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 섭취가 전신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살아가는 동안 치아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식사를 잘 하시려면 평소에 치아가 상실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나이가 들면서 전신 건강도 안 그렇죠. 좋아지고 그리고 먹는 약도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떤가요? 젊을 때 쓰시던 건강한 치아가 평생 가면 정말 좋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충치나 치주 질환 이런 걸로 이제 치과를 한두 번씩 방문할 일이 점점 많아지시는데요.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다수의 치아 상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방금 치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빠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치아를 빠지게 되는 치아 상실의 원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치아 상실의 원인으로는 노화,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거나 파절되는 네. 경우가 있고요. 또 심하게 충치가 생기거나 치주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아는 근데 다른 것과 달리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치료해 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치아들이 상실되는데요. 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이렇게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가만히 놔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 문제가 같아요. 생기죠. 그렇죠? 원장님, 그럼 이렇게 치아가 하나 상실된 경우에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치아가 결손되면 음식 섭취에도 문제가 있지만 발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턱 관절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외관상으로도 좋지가 않아서 이제 자신감이 하락하셔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치아가 상실이 되셨는데 오랫동안 방치하고 계시다가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렇게 치아를 상실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접한 치아는 쓰러지고 반대쪽에 있던 치아는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위에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상실된 공간으로 위에 있는 치아는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아래에 있는 치아는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치아가 상실한 공간이 있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도 공간이 많이 생겼고 아래 우측 같은 경우에는 위에 치아가 없는 공간으로 치아가 솟아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교합 평면도 삐뚤어져서 전체를 다 치료하셔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치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추후에 상실된 치아를 치료하더라도 적절한 위치에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철물의 형태가 좀 비정상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예후도 좋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바로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치료도 최소로 받으실 수가 있고 가장 치료의 예후도 좋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치과 치료는 좀 빨리 음. 하는 것이 시간적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치아가 이렇게 상실된 경우라고 하면 문제가 정말 커지는 것 같은데 이 치아를 좀 수복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네.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입안에 뺐다 꼈다 하는 틀니가 있고 입안에 고정되어 있는 임플란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틀니는 잇몸뼈 위에 그냥 틀니를 올려놓는 방식인데요. 치아를 모두 잃었거나 잇몸이 약해서 잇몸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울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잇몸뼈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틀니와 잇몸뼈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간격이 들뜨거나 아니면은 틀니가 잇몸을 눌려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그 틀니는 잇몸에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기가 힘들고 끈적끈적한 떡 같은 것은 먹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아. 네. 그 틀니는 대신 발치를 하고 난 뒤라면 완전히 치료가 완료되는 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좀 짧게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에는 남은 치아들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보다는 틀니가 비용이 저렴하지만 자연 치아에 비해서는 20%밖에 씹는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네. 반면에 그 임플란트는 남아있는 잇몸뼈 상태에 따라서 최소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는 한번 심어지면 뼈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자연 치아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에 비해서 한 80% 이상의 힘을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틀니하고 임플란트에 대한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틀니도 이렇게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틀니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이 틀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틀니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틀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치아를 모두 상실했을 경우에는 완전 틀니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부분 틀니 그리고 임플란트를 활용한 임플란트 틀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틀니가 종류가 있긴 한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정말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진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완전 틀니는 이제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입천장 부위를 플라스틱 같은 레진이라는 재료로 이렇게 만든 것이 있고 좀 더 단단하게 해서 금속으로 보강한 것이 오른쪽에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 틀니의 경우에는 치아와 더불어서 가라앉은 잇몸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이제 푹 꺼져 보이거나 이런 부분에 외모 개선 효과도 조금 있습니다. 대신 저장력이 좀 자연집에서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잇몸뼈가 좀 가라앉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하시면서 잇몸이 가라앉은 부위를 추가로 덧대주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인공치아도 치아이기 때문에 이게 닳거나 파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공치아도 교체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 틀니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만 65세 이상에서는 보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분 틀니가 있는데요. 부분 틀니는 치아의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치아에 틀니가 걸릴 홈을 파는 이제 그 틀니용 크라운이 필요한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제 보철로 만든 크라운에 홈이 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파져 있는 홈에 이제 틀니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왼쪽 위에 보시는 것이 부분 틀니이고 저 틀니에 보이는 고리가 치아에 걸리면서 치아의 입 안에 안정성을 가지면서 안착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 완전 틀니처럼 국민건강보험으로 만 65세 이상은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으로 해서 결국은 이 전체 틀니, 부분 틀니 다 보험이 그러니까요. 해당되는군요. 굉장히 만약 65세 이상이시라고 그러면 이 틀니도 그렇죠.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그 틀니 말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또 틀니가 있다고 하는데 임플란트와 연관된 틀니도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임플란트 틀니인데요. 2개에서 4개 정도 임플란트만 식립하고 그 위에 틀니를 단추처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틀니의 유지력을 좋게 해줘서 좀 잘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 씹는 힘을 좀 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모든 치아에 다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너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틀니를 착용하시면서 잇몸을 누르는 통증이 너무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아래턱의 경우에는 혀가 있어서 틀니가 안착되기 힘들고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오른쪽 사진처럼 임플란트를 2개 정도 심어서 그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하시면 환자분들이 매우 만족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틀니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틀니라는 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뺐다 꼈다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아가 없는 경우에 그 우리가 뺐다 꼈다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치아 상실이 많은 경우에 임플란트들은 어떻게 가능한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원장님? 질문 다시 한 번만 주시겠어요? 그 저희가 틀니를 뺐다 꼈다 하는데요. 그거 말고 이렇게 치아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임플란트로 또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런 걸 네. 수복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치약에서 임플란트. 네. 그 무조건 결손된 치아만큼 전부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인공치아를 좀 중간에 넣어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원래 건강한 사람의 경우 위턱에 치아가 14개고 아래에 14개, 총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치아를 상실했을 때는 상악과 하악에 각각 8개나 9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임플란트 개수를 무조건적으로 줄이고 나는 인공치아를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저장력이나 아니면 뼈의 위치, 그리고 두께, 악궁의 크기 같은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임플란트의 개수와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실제 환자에 대한 것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네. 실제 환자의 예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실제 환자 치료 사진을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아가 하나도 없는 오. 경우에 중간중간에 인공치를 넣어서 치료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는 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네. 오른쪽에 아래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치아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원장님 이렇게 치아가 아예 없는 경우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서 치아를 만들게 되면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을 있을 것 것 같아요. 네. 과연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나요? 이제 뼈가 흡수되는 양상이 이제 위의 턱과 아래 턱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위턱은 점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래 턱은 점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뼈가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게 수복을 하게 되면 안 되고 이제 컴퓨터 사진이라고 하는 저희 CT를 찍어서 컴퓨터상에서 미리 배열도 해보고 환자분의 교합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용으로 가이드를 제작해서 어느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지 미리 다 계획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확하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이렇게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많은 불편감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과연 환자분들이 이렇게 교합이 적절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교합이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장력이 조금 씹는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한쪽이 교합이 좋지 않을 때는 다른 한쪽으로만 씹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쪽으로 힘이 몰리기 때문에 그 반대쪽이 안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대부분 혀나 볼을 씹으셔도 적응을 하시는데 이렇게 교합이 너무 안 좋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 구강 내 상처가 나거나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건강 네. 스페셜에서는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치아 수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식립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있지만 조금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플란트라고 하면 좀 부분적으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물론 가능하겠죠? 아,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부분적으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도 저희 사진과 같이 임플란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치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실 수가 없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아가 남아 있으시면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평생 2개씩 그 네. 보험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 그 굉장히 저희가 오늘 깜짝 놀란 게 네. 세 가지 다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65세 이상이면 아까 틀니, 네. 그다음에 부분 틀니, 그다음에 임플란트도 2개까지는 그렇죠. 이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만 65세 들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에서. 이상에서는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근데 지금 임플란트라는 게 항상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한번 시술 받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다. 뭐 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는 네네. 하고 다 뭐 그렇게 알고 평생 있잖아요. 쓴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글쎄요. 그렇게 네. 평생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일부 선생님들은 이제 반영구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임플란트 한 번 하면 오래오래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임플란트는 그 자연치처럼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그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의 42%가 이렇게 임플란트 합병증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임플란트 안에 들어있는 나사가 파절되거나 풀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철물이 좀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안에 나사가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나사가 파절되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이거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5년에서 20년 정도 임플란트를 쓰신 환자분들에게서 28% 정도 관찰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하지 않고 좀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 임플란트가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주위로 이제 뼈가 손실돼서 임플란트 주위염에 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보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또 이제 평생 쓴다라고 생각하고 갖다라 이제 식립을 했는데 잘 관리를 못하면 결국엔 또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실제로 뭐 임플란트 식립한 환자분들 중에 42%가 이런 뭐 나사 풀림이라든지 임플란트 주위염을 경험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세심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굉장히 중요할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이런 합병증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그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 정기적인 구강 검진도 좀 필요한데요. 네. 네. 정기 검진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시던 그런 임플란트 주위염도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분들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지 모르고 계시는데 나사가 풀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꼭 오셔서 이렇게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오래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뭐 실제로 저희가 자연 치아에는 스케일링, 치석 제거한다는 거 많이들 알고 네. 있는데 임플란트를 시술하신 분들은 오히려 임플란트를 아낀다고 스케일링을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원장님, 임플란트 시술 후에 스케일링 관리 당연히 필요하죠. 네, 이 스케일링 관리는 하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혀 아래쪽에 침샘이 있기 때문에 치석이 조금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도 치석이 쌓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잘 받아주시는 것이 오래 쓰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런 임플란트 문제가 안 생기게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스케일링까지도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스케일링 치과 가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매번 치과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하고 난 후에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그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씩 있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칫솔이나 일반적인 치실로는 조금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치간 칫솔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치간 칫솔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신데 이 중에서는 1mm 정도 되는 가장 굵은 솔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를 관리하시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사진에 보니까 다양한 사이즈의 그런 치간 칫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 치간 칫솔을 가지고 이솔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 청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 네.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치간 칫솔이나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구강용품이나 이런 걸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요새는 그래서 일반적인 치실 말고 치아와 치아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서 쓰는 치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치실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치간 공간에 물을 세게 쏴서 청소를 해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요새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아.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관리하는 거는 치간 칫솔, 그 다음에 치실, 그 다음에 아까 워터픽에 관한 설명도 주셨는데요. 우리가 네.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저희 임플란트 하시는 원장님, 그리고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당부하시는 말씀 있으면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하시는 환자분들은 항상 이게 평생 쓰실 거라고 좀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임플란트가 이제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다 이것도 관리를 하셔야지 오래도록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하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것만큼 네. 사실 치아 건강이 결국에는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예, 드는 그렇습니다. 정도인데요. 원장님 실제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좀 주의사항 말씀드리나요? 저는 일단은 너무 단단한 거 이런 건 좀 피하시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편측 저작 한쪽으로 씹는 거 하지 말라고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여러분들 하시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저희는 아쉽지만 건강 스페셜에서 주식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뭐 저희는 사실 뭐 임플란트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건강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또 많은 관심 가지고 방송 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건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